이번에는 도움 닫기에 대한 오류 세 번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발을 모아 섭니다. 둘째, 오른발, 왼발, 오른발 순으로 도움 닫기를 합니다. 셋째, 오른발로 점프하며 왼발을 앞으로 빠르게 가져가야 하지만 다시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 자신이 실시하던 자세와 반대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이 습득하고 적응할 수 있었던 방법과 다른 역할로 실시하는 것이라 판단하면 됩니다. 즉,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씨 쓰기, 밥 먹기 등 어색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다리를 돌리는 과정에서 점프가 앞이 아닌 위로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도움 닫기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 닫기를 위가 아닌 앞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육상 장애물 달리기, 허들 경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상 허들에서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허들을 넘을 때 위가 아닌 넘을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에서 넘어야 추진력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손짓과 앞돌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을 들어 동작의 시작을 알립니다. 둘째, 도움 닫기를 하여 추진력을 얻습니다. 셋째, 도움 닫기로 얻어진 추진력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기 위해 런지 자세를 합니다. 이때 오른발, 왼발 순으로 진행되는데 런지 자세 시 신체 중심이 뒤에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스텝을 할 때는 위로 하기보다는 진행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위로 점프하게 되면 도움 닫기의 추진력이 약해지며 신체 중심이 뒤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오른발을 강하게 진행 방향으로 차며 양손을 짚어줍니다. 이때 오른발, 왼발의 간격, 왼발과 양손의 간격은 자신의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합니다. 좁을 경우 엉덩이가 뒤로 가며 오른발 킥이 안 되고 너무 넓을 경우 신체 중심 이동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선은 양손 사이보다 조금 앞쪽 바닥 매트를 보며 왼발 점프를 강하게 합니다. 손짓과 앞돌기는 몸을 펴고 아치 자세로 해야 하지만 시선이 바닥 매트를 보지 않는다면 신체가 둥글게 되며 올바른 자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신체가 움츠러들어 착지 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왼발 점프 후 물구나무 서기 자세를 지나갈 때 신체는 최대한 아치 형태를 만들고 시선은 바닥 매트를 계속 봅니다. 또한 다리는 물구나무 서기를 넘어가 자신의 머리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붙여줍니다. 일곱째, 양손으로 점프를 한다는 생각으로 바닥 매트를 강하게 밀어줍니다. 또한 시선은 바닥 매트를 계속 보고 있어야 몸이 신전되고 올바른 손짓고 앞돌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다리를 최대한 몸쪽으로 넣으며 착지를 합니다. 착지 시에도 고개를 들어 시선은 자신의 손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핸드스프링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는 시선을 배 쪽으로 향하고 신체를 움츠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설 수 있겠지만 올바른 손짓고 앞돌기가 아닙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고개를 들고 올바른 방법으로 습득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며 손짓과 앞돌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손을 들어 동작의 시작을 알립니다. 둘째, 손을 내리고 달려가 도움 닫기를 합니다.
도움닫기는 손짓고 앞돌기를 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합니다. 셋째, 왼발, 오른발 순으로 물구나무 서기처럼 발을 놓으며 손을 들어 런지 자세를 합니다. 런지 자세를 할 때는 왼발, 오른발이 같이 닿기보다는 순서대로 놓으며 신체 중심을 뒤에서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넷째, 양손을 짚으며 오른발을 진행 방향으로 강하게 찹니다. 양손을 짚을 때 시선은 양손 사이 조금 앞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체가 아치 형태로 올바른 자세가 나옵니다. 다섯째, 왼발 점프를 합니다. 이때 시선도 양손 사이를 주시하며 신체는 최대한 신전하여 아치 형태를 만듭니다. 여섯째, 물구나무 서기 형태로 손짓고 앞돌기를 지나갑니다. 이때도 시선은 양손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다리를 최대한 안으로 넣으며 손짓고 앞돌기를 일어섭니다. 이때 양손으로 점프를 한다는 생각으로 지면을 강하게 밀어줍니다. 여덟째, 동작의 끝을 표현하는 착지 자세를 합니다. 손짓고 앞돌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체를 최대한 신전한 상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발을 찰 때 허리가 재지도록 강하게 차고 시선은 양손을 짚었을 때는 바닥 매트, 일어설 때는 양손을 끝까지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손짓고 앞돌기에 대한 단계별 학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주차 실기 첫날 유연성 할 때 아치 자세 했던 거 기억나시죠? 물구나무 서기를 한 후 아치 자세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별 학습법은 손짓고 앞돌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허리가 펴지고 배를 최대한 이완시켜 주는 것입니다. 첫째, 손을 들어 동작의 시작을 알립니다. 둘째, 무릎을 펴고 다리를 90도 들어줍니다. 셋째, 신체 중심을 앞으로 주며 손을 들어 런지 자세를 합니다. 넷째, 오른발 킥을 합니다. 이때 강하게 차야 허리가 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양손을 짚으며 왼발 점프를 합니다. 손짓고 앞돌기를 할 때는 왼발 점프를 강하게 해야 하지만 단계별 학습법은 물구나무 서기에서 조금 넘어갈 수 있는 강도로 합니다. 너무 빠르게 넘어가면 올바른 자세가 하기 어렵습니다. 여섯째, 물구나무 서기를 합니다. 이때 시선은 양손 사이 조금 앞에를 봅니다. 그래야 신체가 이완되며 올바른 자세가 나옵니다. 안 좋은 방법은 한번 해볼까요? 바르게 서서 고개를 숙이고 시선은 자신의 배를 보시며 허리를 한번 쭉 펴보겠습니다. 그럼 불안정한 자세가 나오죠. 이번에는 고개를 들고 시선은 최대한 위쪽 뒤로 볼게요. 그러면서 허리를 쭉 펴고 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보다 조금 더 나은 자세가 나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들고 시선은 양손 사이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허리를 재며 양발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덟째, 양손과 양발을 이용하여 아치 자세를 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아치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구나무 서기에서 넘어갈 때 몸을 최대한 신전하며 다리가 바닥 매트에 먼저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선은 바닥 매트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짓고 앞돌기를 할 때 올바른 자세가 나옵니다. 영상을 보며 손짓고 앞돌기에 대한 단계별 학습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을 들어 동작의 시작을 알립니다. 둘째, 무릎을 펴고 다리를 90도 들어줍니다. 셋째, 신체 중심을 앞으로 주며 손을 들어 런지 자세를 합니다. 넷째,
오른발을 킥하며 양손을 짚습니다. 이때 왼발, 오른발의 거리, 오른발과 양손의 거리를 자신의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혀야 신체 중심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선은 양손 사이 매트 조금 앞쪽을 보고 오른발 킥을 강하게 해야 허리가 펴집니다. 다섯째, 왼발 점프를 하며 물구나무 서기를 합니다. 왼발 점프를 할 때는 손짓과 앞돌기와는 다르게 적당한 강도로 점프합니다. 너무 강한 점프는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올바른 동작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여섯째, 시선은 계속 양손 사이 매트를 보며 허리를 최대한 펴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엉덩이를 접고 넘어가면 손짓과 앞돌기 시 몸이 움츠려드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별 학습법을 충분히 연습한 후 손짓과 앞돌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일곱째, 다리를 양손과 최대한 가깝게 하며 유연성 자세인 아치 자세를 합니다. 여기서 유연성이 부족하여 안되는 사람, 두려움으로 안되는 사람 등이 있겠지만 아치 자세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면 좋겠지만 안되시는 분들은 등이나 엉덩이보다 자신의 발이 가장 먼저 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다 보면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보조학습 도구를 활용한 손짓과 앞돌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짓과 앞돌기를 보조법으로 안전하게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잡아주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동그란 보조학습 도구를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손을 들어 동작의 시작을 알립니다. 둘째, 무릎을 펴고 다리를 90도 들어줍니다. 셋째, 신체 중심을 앞으로 주며 손을 들어 런지 자세를 합니다. 넷째, 보조학습 도구에 가까이 양손을 짚으며 오른발 킥을 합니다. 다섯째, 왼발 점프를 하며 물구나무 서기를 합니다. 이때 시선은 양손 사이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양손을 보기 어렵다면 양손 사이에 작은 도구를 하나 놓고 그 도구를 계속 보고 있어도 됩니다. 여섯째, 물구나무 서기에서 천천히 넘어가며 동그란 보조학습 도구에 기댑니다. 이렇게 하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손짓과 앞돌기를 올바른 자세로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양손을 점프하는 생각으로 지면을 강하게 밀어줍니다. 이때 시선은 양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섯 번째 사진을 보시면 고개를 들어 양손을 보고 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여덟째, 신체 중심을 진행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주고 고개를 들어 양손을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에도 시선은 양손을 보고 있는 사진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처음 시도할 때는 제자리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실시하며 하지만 적응이 되고 어느 정도 되면 도움 닫기 후 실시하면 추진력을 얻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움닫기의 추진력으로 보조학습 도구에 기대는 양을 적게 하며 실시하다 보면 추후 올바른 손짓과 앞돌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며 보조학습 도구를 활용한 손짓과 앞돌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을 들어 동작의 시작을 알립니다. 둘째, 무릎을 펴고 다리를 90도 들어줍니다. 셋째, 신체 중심을 앞으로 주며 손을 들어 런지 자세를 합니다. 넷째, 보조학습 도구에 가깝게 양손을 짚어주며 오른발 킥을 강하게 합니다. 오른발 킥은 신체를 신전하여 올바른 손짓고 앞돌기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시선은 양손 사이를 보며 왼발 점프를 합니다. 여섯째, 물구나무 서기를 하며 천천히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는 양발이 빨리 닿을 수 있도록 보조학습 도구 가까이에 둡니다. 그리고 신체를 최대한 이완시키는 것이 보조학습 도구의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천천히 자세를 익히며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곱째, 시선은 계속 양손을 보며 일어섭니다. 보조학습 도구를 활용한 손짓고 앞돌기를 처음 할 때는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며 적응이 되면 점차적으로 양손으로 지면을 밀듯 점프를 하다 보면 올바른 자세로 점점 향상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후 도움닫기를 하여 추진력을 얻으면 더욱 잘 될 것이며 점차적으로 보조학습 도구에 기대는 양을 줄이다 보면 올바른 자세로 손짓고 앞돌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손짓고 앞돌기 시 오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단계별 학습법, 물구나무 서기 시 주의사항에서 자주 언급했던 내용인데 중요한 것이라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손을 들어 나의 시작을 알립니다. 둘째, 도움닫기 후 런지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런지 동작 후 오른발 킥 과정에서 뒤꿈치가 아닌 엉덩이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셋째, 왼발 점프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번째 사진은 고개를 들어 시선이 양손 사이 바닥 매트를 보고 있지만 이렇게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손짓고 앞돌기에서 시선 처리는 올바르게 성공할 수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넷째, 물구나무 서기 과정에서 다리가 많이 굽혀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신체를 움츠리려고 하는 동작입니다. 다섯째, 손짓고 앞돌기 공중 동작에서 양팔이 옆으로 벌어지며 머리를 당겨 시선이 천장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때에는 양팔을 귀 옆에 붙이고 시선은 바닥 매트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고관절과 무릎을 굽혀 신체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손짓고 앞돌기의 회전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연결 기술에 대한 동작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일곱째, 착지 동작에서 시작된 회전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중심이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신체를 크게 하며 돌다가 작게 할 때 빠르게 회전하는 것처럼 손짓고 앞돌기도 갑자기 신체를 작게 하면 회전 속도가 빨라 앞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상을 보며 손짓고 앞돌기 시 오류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을 들어 나의 시작을 알립니다. 둘째, 도움닫기 후 신체 중심을 앞으로 하며 런지 자세를 합니다. 하지만 오류 과정에서는 오른발이 굽혀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셋째, 오른발 킥 자세에서 뒤꿈치가 아닌 엉덩이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손짓고 앞돌기 시 신체를 움츠리게 하는 안 좋은 자세입니다. 넷째, 영상에서는 손 짚었을 때 시선이 바닥 매트를 향하고 있지만 머리를 숙여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더 안 좋은 자세입니다. 다섯째, 손을 짚은 후 공중 동작에서 신체가 빠르게 움츠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는 손짓고 앞돌기 과정에서 가장 안 좋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손짓고 앞돌기 후 연속 기술을 실시할 수 없는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신체를 움츠려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착지를 하지 못하고 앞으로 구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큰 회전에서 작은 회전으로 바뀌며 속도가 빨라져 착지 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조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몸체, 자불조로 자신의 신체 중심을 잡아야 하는 운동입니다. 즉, 손 짚고 앞돌기 시 착지를 할 때 신체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어깨 중심이 쓰러지는 오류, 착지 시 다리를 몸쪽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오류 등이 있지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를 대표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상체 스트레칭과 손 짚고 앞돌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단계별 학습법과 보조학습 도구를 활용하면 올바른 자세로 안전하게 습득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주에는 가정학습 주간으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